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알려준 건강의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그 콩팥 문제가 적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체적인 차원에서 오늘은 콩팥에 초점을 두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된 바이러스가 알려준 건강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콩팥은 언제 오프가 되고 언제 온이 되는가, 또 콩팥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어떻게 off and on이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를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는데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튀어나오지 않으면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거나 또 느낌이 부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콩팥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또 약물 치료를 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적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리셋, 오프, 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혈액을 콩팥이 항상 맑게 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냥 다니지만, 콩팥은 열심히 해독을 해서 자동으로 오프를 하고 온을 해서 리세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은 숨과 쉼을 통해서 리세트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몸이 껐다 켰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2016년에 노벨상 수상을 한 바가 있는 오스미 박사에 의해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현상, 스스로 자자의 먹을식, autophagy라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인체를 껐다 키는, 재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매일 매순간 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몸이 껐다 켜지면서 리세트가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식 현상이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세포 안에 쓰레기와 같은 물질들이, 노폐물이 쌓여져 있을 때, 또 세포 속에 있는 기기들이 망가진 상태로 쓰레기가 되어 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렇게 그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용해 효소를 분비하면서 이렇게 먹여 삼키고 녹여가지고 없애는 현상이 매일 이루어지는데, 이 현상이 언제 제일 잘 이루어지는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식 현상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세포 속이 매일 죽어서 없어져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매일 새롭게, 영적인 더러운 것이 녹아 없어지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미 그 앞선 성경의 말씀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그런 체험을 이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쉬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세포의 기능들이 녹아 없어지면서, 그 쓰레기들이 녹아 없어지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항상 오프도 되고 또 항상 온이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기관이 무엇일까요? 그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항상 일을 하고 항상 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심장은 이완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습니다. 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1초 사이에도 3분의 2초는 off고 3분의 1초는 on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관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오기 전에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병이 걸리는 것이지, 심장 근육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평생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금식과 운동, 식사, 잠, 그리고 휴식이라는 우리의 일상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세포를 자식하게 하게, 스스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몸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스스로 자자 먹을 식자, 우리의 몸을 스스로 먹는 것, 우리를 스스로 노폐물을 죽게 만드는, 없애는 것이 5개 중에 어느 것일까요? 금식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최소한도 16시간 금식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세포가 말끔히 정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사이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청소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서 우리 몸은 항상 노폐물, 찌꺼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콩팥이 굉장히 힘들고 혈관이 걸쭉해지고 그래서 천근만근되는 그러한 컨디션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보를 걸었을 때 또 역시 우리의 몸은 의식이 있어서, 근육은 의식이 있어서 움직이지만 우리의 세포는 청소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세포 속 차원에서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오프, 자식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금식하고 운동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오프입니다. 그 다음에 회춘 단백질과 자식 현상이 증가하고 식사하거나 잠을 자고 쉬는 것은 온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쉬는 것은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것이고, 금식하고 운동하는 것은 물론 결과는 재생이 되지만 금식과 운동 자체는 젊어지는 단백질을 증가시키면서 우리의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오프이고요. 그런 다음에 하루 일과 중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오프하는 시간을 16시간 정도 두고 식사하고 잠을 주무시고 휴식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몸이 채워지면서 모든 세포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두뇌 세포뿐만 아니라 망가진 세포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eat하고 fast라는 단어가 있는데 먹는 스케줄도 심장과 똑같이 하루에 3분의 2, 그러니까 16시간 이상을 쉬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이에 2끼 정도 식사를 하시는 것이, 특별히 건강 식사로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제대로 오프했다가 온하는 리셋을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는 거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10,000보입니다. 우리의 세포 차원에서는 자식 현상이 일어나는 오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식 현상이 일어나면 사고력과 유연성이 증가하고 뇌 손상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혈압 감소, 스트레스 회복, 그리고 지방 분해, 두뇌 영양 제공, 인슐린 반응을 훨씬 더 민감하게 하고, 또 우리가 지구력이 없을 때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키톤이라는 두뇌 세포를 촉진시키는 영양소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감소시키고, 산화 때문에 생기는 손상을 감소시키고, 또 간에 가서는 인슐린 반응을 향상시키고 지방도 감소시켜서 지방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변비, 소화기관에 가서는 변비를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아주 다양한 오프 현상, 그렇죠? 자식 현상이 그냥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만보를 걸으실 때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식과 육식 항상 싸우고 있는데, 육식 중심으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체가 계속 투쟁하는 그러한 현상이고, 채식을 하게 되면 오프가 됐다가 제대로 채워지고, 오프가 됐다가 제대로 채워졌다 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식사 자체가 리세팅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악화되는 몸의 상태, 리세트를 하지 못하는 온 식생활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육류 단백질인데 콩팥, 염증, 그리고 단백뇨를 증가시키면서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육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육식이라는 것이 이제 화두에 올랐는데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대로 먹고 싶고 또 뭔가 힘이 없으면 이러한 육식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계속 off and on이 아니라 on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제과점에 있는 음식들 역시 우리의 몸을 계속 켜놓습니다. 조용한 신부전증이 바로 설탕과 옥수수 시럽, 과당,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우유, 생산 계란 이러한 그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혈압과 요산과 그리고 콩팥이 상처나게 하면서 기능을 저하시킨다 하는 것인데 반대로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들의 몸을 자동으로 off and on 쉬게 하고 다시 채우는 작동시키는 회복의 그 메뉴가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콕하시면서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어떤 음식을 즐기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생태계와 전혀 상관없을 수 없습니다. 요세미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리세트가 돼서 진짜 많은 그 생태계의 그 야생 동물들이 사람을 피해서 숨었다가 이렇게 낮에도 뛰어노는 장면이 나왔고요. 동물들이 다시 원래 상태를 찾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 많은 기사들이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그냥 다시 여기에 침범할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상은 이러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들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과학보다 앞선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평안할 안자에 숨 쉴 식자거든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이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안식은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숨을 돌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바쁜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화상통화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화상통화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숨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은 더 많지 않으셨는지 진정한 안식을 다시 한번 제고하게 되시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코비드-19의 대책이 LEV25, LEV25더라고요. LEV25가 뭔가 하면은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보니까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주기가 이제 5년에서 7년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인간의 그 천연계의 남용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쿼런틴하는 그 집안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마스크를 끼거나 안전한 거리 두기를 차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늦추고 정지시키는 그러한 안식년이 된 것이 2020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020 처음에 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대망의 비전 2020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함과 무질서함 또 그 생태계를 침범함 그러한 것을 그것의 자연스러운 그 결과로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침투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안식을 주시지 않았는가,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기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번에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의 대책은 바로 LEV25였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팬데믹, 천연계가 가져준 안식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극의 소리도 꽉 차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빛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체험도 우리가 했다 하는 것으로
이러한 힘든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바이러스가 알려준 건강의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과학보다 앞선 성경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